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최은정 사단의 백현정 강사입니다. 자, 우리 핵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5월 시험 전에 마무리 학습, 자, 적중 특강 지난 시험 문제로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5월 적중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늘 그렇듯 독해 1부분으로 시작하는데요. 독해 1부분은 단어나 문장을 채워 넣는 거잖아요. 자, 늘 제가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이 독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문제를 갖고 올 때도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4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찾아갔을 때 여기 마침표에서부터 보실 거고 어디까지 볼까 봤더니 이렇게 쉼표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고 정답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봤더니 此外, 이 외에 앞에 여러 가지 설명한 것 같아요. 优质汽车模라고 합니다. 양질의 어떤 자동차 X가 있어요. 이 X 몰라도 돼요. 그냥 자동차 X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하이 또 46번 비어져 있고요. 单向防护功能이라고 해서 뭔가 단방향으로 뭐가 방지하고 보호해주는 이 기능을 땡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 것 같고功能이라는 이 기능과 함께 쓰일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힌트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具备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具备하게 되면 사실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비하다라고 좀 많이 외우시는데 저는 구비하다보다는 이렇게 모두 다 갖추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비하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이제 한국어에는 서류를 구비하다라는 말로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 具备가 마치 뒤에 구체적인 명사가 목적으로 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잘못 여기시거든요. 자, 중국어에서 具备는요, 뒤에 무엇이 온다? 추상명사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구비하다라고는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 추상명사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주로 具备能力, 능력을 갖추다 또는 具备条件, 조건을 갖추다, 具备资格라고 해서 자격을 갖추다 이런 형태로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具备 모두 다 갖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A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기능을 갖추다. 이미 정답 나온 거 체크해 주셨어야 되고요. 나머지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面对라고 해서 이제 동사로 마주보다 또는 직면하다라는 뜻으로서 쓰거든요. 마주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뒤에 구체적인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요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人, 어떤 사람을 마주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추상명사. 우리가 주로 이렇게 직면하다, 대면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面对困难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다 또는 面对挑战이라고 해서 도전에 직면하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属于라고 해서 동사 어디에 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왔고요. 네 번째 在于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얘 뜻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在于를 뭐랑 같이 생각하시냐면 在로 생각하셔서 뒤에 장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在와는 전혀 똑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在于라는 거는 반드시 주어가 이음절 추상명사여야 돼요. 얘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어떤 원인이 어디에 있다 또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또는 가치가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로서 쓰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在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갈까 봤더니 이렇게 마침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쉼표가 있어요. 자, 요 정도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tx后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x를 붙인 후에 라고 얘기를 하죠. 如在驾驶过程中이라고 합니다. 驾驶 하게 되면 우리 운전하다라는 뜻이죠. 운전하는 과정에서 遇到 맞닥뜨려요. 47번 상황을 맞닥뜨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어 볼게요. 자, A를 봤더니
진지 형용사로 긴급하다. 그렇죠. 우리 운전하다 보면 어떤 긴급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정답은 A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지 징쾅 하게 되면 긴급 상황. 요거는 저희가 쓰기 일부분에서도 배열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두 번째를 보시면 펑쾅이라고 해서 이제 미치다, 광분하다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는데 5급에 진짜 잘 나와요. 무엇과? 지오미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구기 종목 팬들을 지오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는 이제 축구 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두 개 붙여 쓰는 거 쓰기 일부분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오미 펑광이라고 해서 이제 축구 팬들이 광분하다, 흥분하다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올해 말에 월드컵 있잖아요. 그때의 우리 모습을 형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 봤더니 격렬하다, 치열하다, 찌리라고 하는 형용사 나와 있는데 얘는 일단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경쟁이 치열하다, 징争激烈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면 이제 3급 단어 비사이激烈라고 해서 시합이 경기가 치열하다.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彻底 해서 이제 형용사로 철저하다라는 뜻인데 이 彻底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라서 뭐 수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얘는 부사랑 좀 더 사실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왜 부사랑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뭐 하다 하면 좀 해석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직역한 느낌이니까 완전히 이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彻底解决了 하게 되면 완전히 해결했다. 彻底消失了 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8번. 문제가 굉장히 짧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볼까? 이번엔 여기 쉼표로 가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봤더니 마침표가 있어요. 자, 그럼 봤더니 间隔时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정 그 시간 간격이요. 비어져 있고 시입니다. 무엇이다? 5到8年에서 5에서 8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걸 딱 봐도 전부 다 부사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 우리 한번 볼게요. 毕竟이라고 하면 필경. 저는 요 뜻을 여러분들은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필경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경이라는 말을 써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경이라고 외우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어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징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래봤자 역시 아무래도 또는 어찌됐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비징이라는 거는요. 주위에 어떠한 뭐 특수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나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 써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말 되게 잘하잖아요. 막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 막 엄마랑 말싸움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말을 잘하고 성숙하지만 그 또래 애들이랑 뛰어놀고 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보였을 때 막 두려워하고 또는 우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걔들은 어찌됐건 결국에는 어린 아이인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뭐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걔는 역시나 무엇이다? 어린아이일 뿐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毕竟是个孩子 그때 쓰는 게 毕竟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毕竟 필경으로 외우지 말 것. 그리고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인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실게요. 두 번째, 总算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내, 드디어라는 뜻인데 뭔가 이제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때 쓰게 되는데 뭔가 어떤 노력, 결과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居然이라고 해서 뜻밖의, 의외로라는 뜻의 이제 부사가 나왔는데 뭔가 놀랄만한 상황의 그런 내용도 아니었죠. 자, 마지막 단어 볼게요. 따유라고 해서 이제 대략이라는 뜻으로서 쓰는 어림수를 또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따유가 나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림수를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뒤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빈칸 뒤에 숫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 D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따유가요 다른 의미로서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사로 아마도라는 뜻으로서 쓸 수 있는데
아마도라는 의미일 때는 뒤에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따까이라고 하는 이 부사와도 또 똑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해 2부분입니다. 독해 2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을 보시면 돼요? 보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우리 동일한 주어가 나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문제를 보다시피 이렇게 어떠한 동일한 주어도 없는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도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요.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는 내가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동일 주어 유형의 문제는 내가 좀 빨리 풀어내는 편이다 하시면 이런 것들 먼저 찾아서 빠르게 풀어버리고 그렇게 시간 조절을 하시면 시간 내에 독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동일 주어 유형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이렇게 동일 주어는 세로로 그어서 분리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 뒤에 내용만 보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간단하게 공원에 관한 내용인 건 알 수가 있겠고요. 자, A를 보시면 장시의 중심 정취라고 합니다. 자주 어디서? 도심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핵심에 또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도심, 이게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다 보실 거고요. B를 보시면 물론 이 B에서는 주어가 요게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앞에 똑같은 거니까. 자,建筑, 건축물들의 设计, 巧妙라고 합니다. 어떤 설계가, 디자인이 巧妙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5급 형용사죠. 교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묘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와닿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말하는 이 巧妙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뛰어나다,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이 어떻다? 좀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建筑 巧妙 정도 이렇게 밑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 가서 보시면 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있죠. 완전이라는 거는 완전이라는 거는 좀 제한적인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뿐만 아니라 이제 또라든지 모두 또는 질, 단지, 다만, 이것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기에 들어가면 사실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HSK를 쳐봤지만 그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는 글쎄요. 한 손 아니면 두 손? 제가 봤을 때 한 손 안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답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진다. 똑같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자, 어쨌든 보기로 주어졌으니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뭐 할 수 있다? 따이티, 대체할 수 있대요. 무엇을? 建设步道라고 얘기를 합니다. 建身步道 죄송해요. 자, 어떤 헬스? 보도라는 게 있나봐요. 그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완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따이티 뒤에 거 쭉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D를 보시게 되면 比传统公园 무엇보다 전통공원보다 面积大 면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 딱 요거 하나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 스텝 마침표를 찾아봅시다. 마침표 여기 하나 보이고요. 쭉쭉쭉 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짧은 거 먼저 보기를 원하실 테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口袋公园是 자, 이 공원은요, 입니다. 무엇이다? 덧자리, 쉼표 앞에 목적어 자리, 城市开放空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 개방 공간이래요. 무엇이? 规模很小,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러면 일단 규모가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D는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가만히 둘게요.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与传统公园相比라고 합니다. 전통 공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具有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特点,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특징? 面积小, 면적이 작대요. 자, 그럼 D는 완전히 소거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选址灵活的特点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정 부지가 좀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보셔야 될 거예요. 자, 타 그것은요. 자, 이 동그라미, 웨이 동그라미 하실게요. 이 A, 웨이 B라고 하네요. 중심, 정취, 무엇을? A를 이 도심을 왜重点B로 여기다, 중점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
공원은 어디에? 이 도심에 좀 이렇게 자주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정답은 A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답을 확인하고도 여러분들은 불안해합니다. 에이, 선생님, 근데 뒤에 정말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빠르게 훑어봐요. 빠르게 훑어봐요. 그러나 우리가 체크를 했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A라는 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실 거예요. 자, 좀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으실 건데 A를 봤더니 八部指的是이 八부라는 게 가리키는 것은요. 床的 무엇의 침대의宽度 너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뭐 큰 따옴표가 있는 거는 쉽게 눈에 띄니까 그대로 두고요. 宽度 너비 요거 정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八部床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침대인 것 같아요. 이거는 夏天睡更凉快라고 합니다. 여름에 잠을 잘 때 자는 것이 더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한 여름에 더 시원하다 정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明清时期卧室相对较小라고 합니다. 명청 시기에 무엇이卧室 침실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청, 그 다음에 침실, 작다. 요 정도로 체크를 하면 한눈에 쏙 들어올 것 같고요. D를 보시면 八部床是一种大型传统家具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침대는입니다. 일종의 대형의 전통 가구다. 요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침대 내용인가 봐요. 자, 마침표를 찾아가 볼게요. 마침표. 자, 요런 문제도 있어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해요.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어디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부床이라는 게 있대요. 그렇구나.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뭐라고도 불린대요. 八部床이라고도 불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是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어부터 덧자리 쉼표 앞에 一种大型床. 대형의 침대래요. 큰 침대인데 어떤 대형의 침대? 明清时期流行的 명청 시기에 유행한 큰 침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답은 이미 체크를 하셔야 되죠. 정답은 D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명청 시기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통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D.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쓰기 일부분을 보실 거예요. 단어나 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건데 항상 나오는 어법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적중특강을 이번 거만 보지 마시고 지난 적중특강을 보시면 계속 나오는 어법 포인트가 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시면 꼭 지난 영상도 챙겨보시기. 시험 전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수러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형용사수러문은요, 수러가 형용사인 문장을 형용사수러문이라고 한다. 자, 우리 형용사수러문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길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전치사구, 그리고 정도, 부사 정도를 덧붙여서 좀 문장을 길게 만들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他对我很好. 그는 对我 나에게 很好. 아주 잘해줘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치사구와 정도부사를 끼워 넣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서술어부터 찾아볼게요. 서술어 뭐가 있나 봤더니 너무나 명확하게 很重要. 아주 중요합니다. 서술어. 형용사 보이시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라고 해서 찾아가서 봤더니 덧자 뒤 이번 출제자분은 약간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덧자 뒤에 명사를 끼워 넣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이분은 수식 성분이랑 같이 붙일 수 있는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두 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지금 对라고 하는 전치사 보이시죠? 자,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基础设施的建设 해서 기초시설 건설은 무엇에? 对农村发展 그래서 농촌 발전에 很重要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형용사수로분 문장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빠지지 않고 계속 아주 많이 출제되는 동사수로문이에요. 자, 동사수로문은 무엇이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수로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 근데 목적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목적어가 때에 따라서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는 이제 문장을 길게 쓰고 싶으니까 수식 성분들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어는 항상 앞에서 뒤를 꾸며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동사를 꾸며주는 성분은 우리가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사어 역시 때에 따라서 무엇이다? 이렇게 생긴 덜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어 동사를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진행 중, 진행 중이다. 자, 얘를 서술어 동사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진행 중일까? 라고 봤더니 요거 두 개 붙여주시면 되겠죠. 射击训练 하게 되면 사격 훈련이라는 명사 덩어리 만들어줄 수 있고요. 正在라고 하는 거는 부사. 자, 우리 부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사어에 들어가는데 우리 보조개라고 외우기로 했었죠. 보조개라고 외우실 건데 이 보는 부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조는 조동사, 그죠? 조동사. 그 다음에 개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격 훈련은요, 진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正在进行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9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술어 동사부터 찾을 건데 얘는 명확하게 러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얘를 서술어 써주실 거예요. 撕开了. 찢어서 이제 찢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누가 찢었을지 주어를 찾아볼게요. 딱 봤더니 사람 보이죠? 메이메이 여동생 있고요. 여동생이 무엇을 찢었을까? 零食 간식 그죠? 한 봉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찢었어요. 자, 근데 하나 남아있는 거 보시면 뭐가 보여요? 자, 요 덧자 보이시나요? 요 덧자는 어디에 있다? 서술어 동사 앞에 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妹妹偷偷地撕开了一包零食에서 여동생이 몰래 슬그머니 어떻게? 간식 한 봉지를 찢었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동사수로문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동사수로문. 자, 우리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뭐가 있나 봤더니 找가 있어요. 근데 找这样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를 찾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지금 这样이 뭔가를 수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출제자분이 이런 문제를 많이 냈어요 라고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보시면 지금 요래요. 그죠? 뭘 찾았겠어요? 找借口. 핑계를 찾은 거예요. 그죠? 자, 누가? 너가가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何必什么什么呢? 하게 되면은 우리 사전 찾아보면 何必가 구태여 뭐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은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의 이제 반어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你何必找这样的借口呢? 라고 합니다. 너 뭐 굳이 이런 핑계 댈 필요가 있어? 라는 거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너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겸어문이에요. 지금 겸어문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겸어문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겸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겸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겸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겸어문은 사실 저희가 두 개 문장을 하나로 겹쳐서 쓰게 되거든요. 자, 주어, 서술어, 1 겸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서술어, 첫 번째 목적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얘는 두 가지 목적어와 주어를 같이 겸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겸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겸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겸어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거예요. 我让他学汉语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에게 내가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겸어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겸어문을 만드는 동사는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랑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이고 랑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이라는 것도 있다. 요 세 가지가 나왔을 때는 겸허문 문제다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수로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저희가 문제로 가보실 건데 91번 문제는 여러분 사실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에서 먼 하나만 추가가 됐어요. 이거 이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이게 랑이라는 이 사동동사에 한해서만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랑이라는 동사 뒤에 1인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워라든지 또는 워먼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동작을 좀 어떤 적극성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제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제가 영어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영어로 제가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하죠? Let me introduce mysel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나갔어요, 영어. 자, 어쨌든 그때 let이라는 그 동사는 저희가 이제 중국어에선 사동이지만 또 영어에선 사역동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내가 나를 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좀 나를 1인칭을 좀 적극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뭔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를 나타낼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让我自我介绍一下라고 해서 그때 제가 저 스스로를 소개해 보게 만들어 주세요, 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좀 적극적으로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실 거예요. 랑 보이실 거예요. 얘는 몇 번째? 첫 번째로 쓰실 거예요. 랑 워먼 우리 다 되어 있고요. 웨이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구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구장이라고 해서 박수를 치다 라는 동사 보이실 거예요. 이합동사. 자, 그러면은 타더 용치 하나로 묶어주시고 웨이라는 전치사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완성해서 바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让我们为他的勇气鼓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의 용기를 위해서 박수를 치도록 시킵시다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쳐줍시다 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랑 뒤에 1인칭이 오고 그 뒤에 동사가 왔을 때는 동작의 적극성을 좀 강조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출제자분과 이번 출제자분이 왠지 동일한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92번입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파이라는 파견하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무엇이다? 역시 겸허문을 만드는 동사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견하다라고 외우지만 파견을 이제 받는 이 워라는 사람이 내가 원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시키다라는 의미가 깔리는 단어들은 이렇게 겸허문을 만든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두 번째 동사를 봤더니 취了解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主任派我去了解情况이라고 합니다. 주임님이 어떻게 저를 파견해서요, 제가 가서 무엇을 하도록 이렇게 상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파견을 시켰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특수구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특수구문이라고 넣어놨냐면 동사 요나 메이요일 때만 좀 해당이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면 我有朋友 제가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하면은 我有一个朋友 이렇게 수량이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예쁜 친구가 있어요. 我有漂亮的朋友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수량이라든지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요나 메이요 동사일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는요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작이 명사를 뭔가 수식을 할 때는 그때는 앞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 뒤에 붙어서 마치 뒤에서 밀듯이 요렇게 해석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我有一个朋友学汉语 하면은 저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중국어를 배워요가 아니라 저는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이오 역시 마찬가지요. 메이오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接电话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역시 지금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뒤로 밀듯이 이렇게 전화를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 메이오 동사일 때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냐면 요나 메이오 동사가 있고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일단 얘는 몇 번째? 1번 동사로 써라.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보시게 되면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95번. 古代有. 자, 주어가 붙어 있어요. 有. 자, 얘를 1번으로 쓸 거예요.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동사 우리 찾아볼까요? 봤더니 뭐가 있어요? 流传에서 전해지다. 뒤에 至今이라는 게 있는데 至今은 우리가 到现在, 현재까지, 지금까지라는 의미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거 만들어 볼까요? 传说,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 많은 전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 완성하시면 古代有很多传说流传至今. 자, 고대에 이제 많은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피동문. 지금 이번 연도 상반기에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게 피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형용사 수로문, 동사 수로문 이런 걸 제외하고 바와 빼이를 봤을 때 지금 이 빼이, 피동문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피동문이라는 건 우리가 당하다라는 의미로서 쓸 때 쓰게 되는 문장이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에 당했는지를 말하지 않는 문장과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의해 당했는지를 말하는 문장, 그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A, B 동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他被拒绝了 하게 되면 그는 거절당했어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냥 거절당했어요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A, B, B, A는 B에 의해 동사되다 라고 해서 보시면 他被我拒绝了. 그는 나에게 거절당했어요. 이번에 누가 거절을 한 건지 지금 제시를 한 거죠. 나에게 거절을 당했어요가 됩니다. 5급에서는 여러분 사실 2번보다는 이 1번 형태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 보면 대부분이 이 1번 형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술어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동사 찾았더니 说服, 설득하다 동사 붙여주실 거고 러까지 같이 붙여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명사도 없어요. 무슨 형태요? 1번 형태로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베이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돼요. 他总算被说服了. 우리 总算 아까 독해 1부분에서 봤었죠? 그는요. 마침내 설득되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단어를 활용해서 작문하는 거 먼저 보실 건데요. 제시되었던 단어 순서 말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쉽게 이제 좀 작성해 볼 수 있는 순서로 제가 바꿔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정징이라고 해서 일찍이 이미라는 뜻인데 이 부사의 특징을 일단 여러분들 정징은 이렇게 꾸어와 자주 쓰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징 동사 꾸어에서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쓴다는 거 꾸어 같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애완동물이라는 총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건 애완동물을 키우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양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양총우 쓸 건데 두 개 붙일 수 있겠네요. 저는 일찍이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있어요. 정징, 양고, 총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봤더니 차오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오신이라는 거는 이합동사로 마음을 쓰다, 걱정하다라는 뜻인데 이합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못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상 어떤 목적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우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우이 什么什么 차오신이라는 형태로 쓴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정도부사 쓰시고 차오신 이렇게 써주시면 매우 걱정하다, 마음을 썼다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시면 애완동물을 키울 때 보면 우리가 그죠 지금 뭐가 나왔냐면 띠탄이라고 해서 이제 양탄, 자 이제 카페트가 나왔거든요. 그쵸? 마냥 귀엽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애완동물이 우리가 같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막 그죠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실수하는 공간을 왠지 카펫으로 좀 이제 그 출제자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띠탄을 쓸 수 있는데 이 띠탄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5급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바자문과 함께 쓰일 거예요. 그래서 바什么什么뭐뭇을
撒在地毯上了. 이거는 쓰기 일부분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뭐뭇을 어디다가 카펫에다가 쏟았다 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죠? 애완동물 키우다 보면 이제 뭘 쏟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하게 把地毯弄脏了 라고 해서 카페트를 더럽혔다 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난 좀 마음을 쓴다 해서 앞에 거랑 같이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시면 不耐烦이 있어요. 이제 형용사로 못 참다, 귀찮다, 견디지 못하다 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독해 일부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건 不耐烦的说에서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결국 말을 했다. 이런 의미로써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썼는데 그렇죠. 애완동물을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럿이 같이 이제 가족들이랑 살고 있을 때는 나만의 담당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이랑도 좀 이런 일을 뭐 치우는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참다 이제 뭐 못 참아서 말했다. 뭐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부가 이제 사진 장면이요. 부부가 등을 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는 사진인데 사실 뭘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참 유심히 봤을 때 뭘 안고 있는 거지 봤더니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 베개 끌어안고 그러고 등지고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생분들이 뭐 침대, 베개 이런 거 막 쓰고 싶어가지고 되게 안달이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등을 지고 핸드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뭔가 핸드폰을 한다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겠고 등을 지고 각자 하는 거니까 좀 일단 이거는 어떤 단점을 좀 썼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부부였거든요. 이对夫妻 背对背라고 하게 되면 등을 지다라는 뜻인 거예요. 各自玩手机라고 해서 각자 그래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막 다짜고짜 이게 또 단점을 쓰긴 그러니까 手机越来越普遍 핸드폰은요 점차 이제 보편화되었고요. 上网也越来越方便 그죠? 인터넷 하는 것도 점차 되게 편리해졌어요. 그죠? 핸드폰만 들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접속하면 돈이 막 왕창 부과되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약간 단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手机带给我们的问题 핸드폰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문제는 越来越严重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심각한 정도가 약간 이제 사진을 언급을 한 거예요. 影响 영향을 严重到 어디까지 미쳤냐면은 影响我们的婚姻和感情 어떤 결혼 생활이라든지 어떤 감정 부분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도 만들었다라는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 적중특강도 저희 최은정 사단에 이제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소식을 너무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앞에서 빠르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또 근데 또 제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이제서야 지금 제가 이제 안내를 좀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최은정 사단에서는요, 여러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방학 때만 되면 이제 막 저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 친구 집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또 저희 수업을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서울 멀리까지 오실 필요 없고요. 원하시는 곳에서 전국 어디서나 언제나 저희 최은정 사단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수강 신청은 저희가 시사중국어학원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얼른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강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적중특강은 오늘이 아니죠? 이번 적중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 적중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再见.